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 유사 재산의 매매 사례가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증여나 상속으로 이렇게 취득하게 됐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 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개별주택이라든가 뭐 나대지라든가 전답, 임야, 이런 것들은 그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이 비교적 찾기가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에 과세당국과 우리 납세자와 굉장히 시가 적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툼이 많은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유사재산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다툼이 많냐? 이것은 이제 확실한 규정이나 납세자나 우리 과세당국에서 동등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다툼이 많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할 때는 다른 유튜브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당 재산의 특정 아파트에 해당되는 매매 계약이라든가 특정 아파트의 감정가액이라든가 공매 경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이 시가로 인정된 가격으로 신고를 안 하고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과세당국에서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사재산의 아파트 같은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정보는 주로 어디서 보냐 그러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국세청에서 올려놓은 당해재산과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 사례가액을 찾거나 아니면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죠. 요즘 부처 이름이 아주 자주 바뀌어가지고요. 거기 사이트에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가서 아파트 거래 조회를 해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도 보면 우리가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해서 거래가액이 바로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에 올리는 그 기간을 날마다 올리는 게 아니라 기간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고일과 그 사이트 운영자의 업로드 시키는 그런 시차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정보를 제한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세청에서는 전국에서 해당 특정 아파트에 비슷한 아파트가 매도가 되면 2달 내에 양도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납세자가 볼 때는 납세자는 해당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국세청보다는 정보가 적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 적용 기준은 뭐냐 그러면요.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라든가 공매, 경매, 수용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감정가액이 있다 그러면 감정가액으로 하든지 그런 것들이 평가 기준일 전 상속이나 증여나 똑같습니다.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신고는 상속은
그 상속하고 중개하고 그 신고일이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뭐 가지고 시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을 할 때 주로 지금 현행 시스템에 의하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그 입주권, 이런 것들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가 그래도 뭐 용이하지만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야라든가 나대지, 전담 이런 것들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그래서 아파트 경우에나 아파트나 연립주택, 뭐 오피스텔 이런 것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어떤 그 시스템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하냐고 그러면 평가 대상 주택과 뭐 주거 전용 면적과 공동주택가액의 차이가 5% 이내이면 그걸 가지고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101동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는데 뭐 102동하고 이렇게 기준시가가 같다거나 아니면 103동하고 기준시가가 5% 이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5% 103동이 팔렸다. 그럼 103동 그 매매가액을 101동 가지고 이렇게 뭐 면적이나 공동주택가액이 5% 미만 될 때는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 이 기준시가 차이는 5% 이내지만 시가 차이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러면 둘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둘 이상이다. 그러니까 101동을 상속을 받았는데 101동하고 가깝게 5% 이내 되는 것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어떤 것을 뭐 적용하느냐. 그럴 때는 일단은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해당 재산의 매매 등 뭐 시가가 있을 때는 평가 시점부터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뭐 당해 재산이나 해당 재산에 그 시가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을 때는 평가 시점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일단은 이런 뭐 위치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5% 가격 이내로 차이가 나거나 면적이 차이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다른 것이 다 동일하게 같다. 그런데 여러 개가 있다. 그럴 때는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것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근데 이 작은 것이 그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뭐 차이가 안 나고 공동주택 가격 차이도 그럼 똑같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럴 때는 해석 사례로 그럴 때는 평가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쓰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한테 질문이 굉장히 우리 회원님들한테 질문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공동 아파트다 그러실 때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재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기타 재산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보다는 훨씬 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평가 대상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인데 이런 경우는 좀 뭐 만약에 토지다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그 토지를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뭐 NH 뭐 그런 공사에서 분양을 해서 비슷하게 잘라서 분양을 했다. 그리고 기준시가가 비슷하다. 이럴 경우에는 뭐 찾기가 쉬워도 개별 이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전답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기준시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현실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적고, 그렇지만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적용한 사례가 아파트보다는 조금 적기 때문에 아파트와 다른 재산 간 시가 노출 빈도라든가 시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시가 적용 차이가 형평성이 안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유사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에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실무를 접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것이 시가냐, 이거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궁금한 것은 인근 우리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들께 상담을 해서 상속 증여로 인해서 재산 평가에 관한 그 실수라든가 오류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